반갑습니다. 스테디84입니다. 황영웅, 김호중, 사태로 보는 팬덤 문화, 그리고 이 세대를 무시하는 세대들의 행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호중 이 차량 사고 뺑소니 문제로 여론이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김호중이가 음주운전 했느냐, 그리고 바꿔치기 했느냐 등등 중점적으로 수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뺑소니 혐의 김호중 압수수색 영장 신청, 경찰 김호중씨 출석하세요 수차례 전화 문자 연락, 뺑소니 혐의 김호중 공영 강행이라면서 기사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 바꿔치기를 했느냐, 그리고 음주운전 했느냐, 그리고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어디 갔느냐, 이 세 가지를 지금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뺑소니 사고 같은 경우에는 단순 도주일 경우에 부상이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김호중도 수천만 원의 벌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나무위키에 보면 김호중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매니저와의 분쟁, 그리고 이제 군대 병역 특혜 논란, 그리고 전 여자친구 폭행 논란, 그리고 불법 도박 의혹 및 시인, 그리고 뺑소니 혐의 등등 있습니다. 하지만 잘 피해갔고요. 솔직히 저는 이번 혐의 빼고 나머지는 그렇다 치고, 이번 혐의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뺑소니를 제외하고 바꿔치기 했느냐, 음주운전 했느냐는 이거는 별개의 부분을 보고 아직 법원 판결이라든지 혹은 어떤 수사 결과를 보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는 단언하기는 쉽지는 않다. 하지만 어쨌든 뺑소니는 팩트지 않습니까? 자기가 시인했잖아요, 뺑소니는.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심도 있게 다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호중의 팬카페 팬들 무조건 김호중이라서 실드 치면 저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물론 뺑소니를 제외한 음주운전, 그리고 운전자 바꿔치기는 수사에 따라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의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는 거고, 술을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는 경찰이 밝히는 거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CCTV에 찍혔던 김호중이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서 택시를 친 거잖아요. 어쨌든 팩트는 김호중이도 시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뺑소니 부분은 저는 팬클럽, 팬카페는 실드 쳐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김갑수, 황영웅 전 과거 발언도 논란, 김갑수, 황영웅 폭행 전력, 옹호 논란. 김갑수라는 문화평론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매불쇼에도 종종 나오죠. 그래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갑수 1959년생이고요. 설은 1953년생입니다. 박영선 1960년생이네요. 홍희 1967년생입니다. 은성수 1961년생입니다. 자, 문화평론가 김갑수가 과거 학교폭력 논란으로 연예계에서 사실상 퇴출 수순을 밟은 황영웅에 대해 실드 치는 그런 말을 했죠. 김갑수는 요즘 10대들이 학교에서 느끼는 학교폭력이 민감한데 비해 전 사회는 온 사회가 폭력적이었다. 온 사회가 폭력적인 시대에서 살아온 연령층에서 이 정도 폭력을 아무렇지 않게 느껴진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학교폭력이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지는 전 세대는 그러면 자기 손자, 손녀가 학교폭력 당해서 자살해도 됩니까? 연초중고교 자살, 학생 추이! 2012년 139명, 2020년 148명입니다. 중요한 것은 초등학교보다 중학교보다 고등학생들이 더 자살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고학년으로 갈수록 자살을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50년대생, 60년대생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당신들의 손자, 손녀들이 자살을 한단 말입니다. 왜 아무렇지도 않게 여깁니까? 그거를 학교폭력 피해, 대학생 자살 시도 여부, 학교폭력 경험이 있다 했을 때 자살 생각을 54% 이상이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살 시도를 13%가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피해 경험 34%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가수가 폭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그거를 여러분들 손자, 손녀들은 경험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김갑수, 황영웅 폭행 옹호했죠. 서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20대 남성이 교육을 작같이 배워서 그렇다 했죠. 박영성이도 20대가 멍청하다 그랬죠. 홍인표도 그렇죠. 1세대 사람들이 지금 M세대 사람들을 얼마나 무시하는지를 여과없이 보여준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은성수는 뭐라 했습니까? 2030 가상화폐 투기에 빠지지 않게 우리 윗세대가 잘 이끌어줘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MZ세대를 개무시하는 발언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1961년생이죠. 박연성 60, 홍익표 67, 김갑수 59년생, 서울은 53년생입니다. 논란이 된 자기 발언에 대해서는 의사표현의 서투름이라며 잘못했다고 할 일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말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오해 소지가 있었다는 취지다. 즉 뭡니까? 자기가 항영웅의 실드 친 거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지 않습니다. 서른 의원이 수석 대변인 홍익표, 지금은 원내대표지만 그 당시는 수석 대변인이었죠. 20대 남성의 낮은 지지율을 교육 탓으로 돌리면서 20대 남성들을 비하했습니다. 이명박근혜 때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20대가 북한의 우호적이지 않나. 질문에 박정희 시대를 방북케 하는 방공교육 때문에 20대 남성들의 지지율이 낮아졌다고 말했다. 박영선 20대 역사 경험치 낮아. 은성수 개소리를 내가지고 청원이 진행됐고 다음 3일 만에 12만 명 이상의 참여 인원 청원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김호중 팬카페입니다. 아리스 여러분, 우리는 진위 확인 안 된 부정적 기사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호기심 클릭과 링크 전달로 무분별한 확산을 지키지 않습니다. 차분하게 소속사 공지를 기다리며 아리스로 할 일에 집중하는 현명한 아리스가 됩시다. 노클릭, 노반응, 노대응. 뭡니까? 이 사태가 지나가기를 바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랑 MZ세대를 무시하면서 학폭이 뭔 대수냐라고 하는 김갑수와 뭔 차이가 있습니까? 황영웅이를 트로트를 실드 치면서 그 사람에게 학폭을 당해 사람의 감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 다른 거는 다 제쳐두더라도 뺑소니는 팩트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 뺑소니에 대해서 우리가 응원하는 그런 트로트 가수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합당하게 잘못을 시인하고 법적인 조치를 취한 다음에 우리는 그 이후의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은 실드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은 지지를 하겠습니다. 하는 게 진정한 팬클럽 아닙니까? 가수 김호중 뺑소니 있건 운전자도 바꿔치겠나? 뭐 결국 경찰 입장에서는 운전자를 김호중의 의지로 혹은 매니저 의지로 바꿔치기 했느냐를 밝히는 것이고, 그리고 음주운전을 했는지도 밝혀야 될 겁니다. 하지만 12시간이 지나서 음주 측정하니까 당연히 나오질 않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택시와 사고가 났을 때 그때 바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까요? 느려가지고 죄송합니다 하지 않았을까요? 오히려 이렇게 실드 치주는 팬클럽이 많은데 설사 술을 마셨어도 죄송합니다 했으면 몇 달 자숙하고 나와도 실드 쳐줄 겁니다. 유튜버 초집중 묶음, 가수님 초집중 묶음, 김호중 가수님 유튜브 초집중 묶음, 초집중 총고, 유튜브 집중 묶음. 뭐하는 사태입니까? 아니 1팬클럽이라면 그 사고가 난 택시 기사님의 안위를 먼저 물어보는 게 맞는가? 우리 별님 힘내세요. 어디 다치지는 않으셨나요? 너무 바쁜 스케줄에 피곤이 겹쳐서 깜빡 졸음이 왔을 수도 있어요. 가엾은 별님 얼마나 놀랐어요. 누구 하나 다치지는 않았다니? 누구 하나 다치지 않았다니요. 모든 국민들의 고마울 뿐입니다. 뭐 누가 죽거나 크게 다쳐갑니까? 그래서 총공을 해가지고 좋아요를 이렇게 실드를 치는 겁니까? 그리고 김갑수는 그렇게 황영욱이 실드를 치면서 왜 박은비는 디스를 합니까? 자기가 트로트를 좋아해서 황영욱이는 실드 쳐대고 박은비는 까도 되는 겁니까? 아니 학폭이 뭐가 그래 문제라는 식으로 얘기한 사람이 박은비의 시상식에서 소감은 그래 디스를 합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젊은 세대를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지를 엿볼 수 있는 거라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학교 폭력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우리 할배들, 트로트 좋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아동 청소년 자살 추이를 보십시오. 아동 학대 피해는 점점 늘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60년대생들이 50년대생들이 안일하게 생각하는 학교 폭력, 폭행은 젊은 세대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게 와닿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가 그 피해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 피해를. 여러분들이 트로트 좋다고 박수 칠 때 여러분들의 세상의 전부인 손자, 손녀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하는 거예요. 학폭 피해 중학생 제자 극단 선택 내몬 도덕교사 실형 구형 아직까지 사과가 없답니다. 교사로서 책임감을 저버렸답니다. 교사가 오히려 학폭 피해를 당한 제자를 기사를 보니까 50살이더라고요. 시신운구할 애가 목줄은 가해자. 강주 학폭 피해 고교생 부모가 발인 하루 전날 알게 된 진실. 어떤 학부모님이 저희를 만나러 오셔서 동영상 2개를 보여주셨는데 내 아이 목을 조르던 아이, 자살한 내 아이, 극단적 선택한 내 아이의 시신을 운구하기로 한 애가 학폭 가해자였다는 겁니다. 이 트로트를 좋아하는 할배들 여러분의 손자가 손녀가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11년 대구 어떤 사태 벌어졌습니까? 이 어린 학생이 엘리베이터 타고 가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을 흘려요. 왜 눈물 흘리겠습니까? 힘들고 고통스럽고 죽고 싶어요. 근데 내 부모님 생각에 눈물이 안 나겠어요. 죄송해요.
그리고 마지막 부탁인데 저희 집 도우키 번호 좀 바꿔주세요. 몇몇 애들이 알고 있어서 제가 없을 때도 문 열고 들어올지도 몰라요. 죄송해요. 엄마 사랑해요. 먼저 가서 100년이든 1000년이든 기다리고 있을게요. 정말 죄송해요. 죽으러 가는 길목에서도 부모님 생각을 했습니다. 부모님 생각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학폭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할머니 할배들, 여러분들 손자 손녀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란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 가수가 학폭 논란이 벌어지면 물론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중립기업 박는 게 맞지만 그렇다고 실드성 발언도 하면 안 되는 거죠. 자살 중학생은 인간 리모컨처럼 협박당했다. 숙제 대신하고 배달 음식 시켜 먹으면 그 피해자 학생이 내게끔 했다. 돈과 옷도 갈취당했다. 수사 중인 경찰은 조폭보다 더한 것 같다라고 했다.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압니까? 학교 선생들이란 작자들이 이 자살한 학생을 더 뭐라 했다는 겁니다. 서울고교 학폭심이 4년새 최다 학교폭력은 늘어납니다. 할매 여러분들이 학폭이 뭐 별거 우리 때는 그것보다 더 심했어! 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가 여러분 눈앞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제발 오래 사셨으면 인생에서 나오는 경험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